하겠습니다. 눈. 이 눈이라는 시는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1950년대와 60년대 초의 시기이죠. 독재 정권 시대였고 이승만이 개헌,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통령을 연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꼼수를 부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정의와 진리는 사라진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 시대에 틀린 것을 틀리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붙들러 가서 고문을 받고 또 구탈당하는 그런 폭력적인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시대에 이 시가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독재의 시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에 제재 소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자습서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소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겨울밤, 겨울밤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겨울밤이라는 시간은 이제 부정적 현실 시대, 부정적 현실, 독재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자, 그때 내리는 시꺼먼 밤에 눈이 옵니다. 자, 그러므로 눈은 흰색으로 우리가 먼저 착목할 수 있겠죠. 흰색이라는 색깔은 시커먼 밤의 시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눈은 이제 단순한 소재라기보다는 마당에 떨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새벽이 지날 때까지 밤 시간을 견디어 부정적 독재 시대의 현실을 새벽이 지날 때까지 지나도록 살아남아 있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플러스 의미가 되겠네요. 자, 눈이 보통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속성 때문에. 그러나 눈이 갖고 있는 흰색이라는 순수와 또 이 정의의 색깔은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상반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 우리가 이 눈이라는 시에서 주목할 내용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눈의 상징적 의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별해서 선지에서 똑같은 의미의 눈이 쓰인 시를 골라보는 것도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눈이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고요. 뭐뭐 있다, 있다. 자, 있다가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자, 옆에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하죠. 살아있어? 살아있을까? 살아있으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잘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정적 어조는 시인이 화자가 눈을 바라볼 때 그 눈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그 대상의 가치, 즉 눈의 생명력에 대한 확신, 자, 그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장이 반복되면서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떨어진 눈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렇게 내용이 추가됩니다. 자, 떨어졌다는 얘기는 순수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마당에 눈이 떨어지면 공중에서 떨어질 때와는 달리 땅의 조건에 적응해야 됩니다. 자, 땅은 이 공중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장애물 때문에 이제 흩날리거나
밑으로 이제 빠지거나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견디며 떨어진 눈이 고통을 견디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당은 여기서 현실 세계를 상징하겠네요. 자, 그 다음 2형 가보겠습니다.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자,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리적인 반응이죠. 불순물을 뱉어냅니다. 가래침을 뱉는다거나 목에 칼칼한 것을 뱉는 어떤 행위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불순물을 뱉어낸다는 것은 정화의 행위이고 그런 정화의 의미에서 기침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라는 거 하는 건 청유형 어미가 되겠고요. 그 하자가 또 역시 이연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청유형의 반복은요,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자.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듣는 너도 청자도 함께 하자. 자,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다음 행을 보니 젊은 시인이라고 써있는 젊은 시인은 청자라고 적어볼게요. 자, 청자가 젊은 시인입니다. 그럼 청자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문학의 시에서 용어로는 말 건냄의 어조라고 하죠. 자, 적어둡니다. 말 건냄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시인은 어떻게 본다면 이 시를 쓴 김수영 당시 이제 30대의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30대의 젊은이였던 화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자신을 청자로 설정해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자, 눈은 생명과 순수의 상징인데 그 대고 기침, 나도 살아있다. 눈 너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도 너처럼 살아있고 싶다. 자, 그러면서 눈 들어 마음 놓고 기침하자. 자, 마음 놓고 기침. 그럼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순물을 뱉어내는 정화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가 쓰여진 시대가 독재 시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독재 시대에는 정의나 진리를 외치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붙잡혀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불수가 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음 놓고는 당시 독재시대의 현실, 마음 놓고 할 수 없던 부정적 현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기침하는 것은 정화행위이고 여기 단락 제목을 확인해 볼게요. 순수한 생명력, 기침을 통해서 순수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을 이 청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3년 볼게요. 자, 3년 내용은 앞에 나왔던 1년 내용이 1년의 구조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반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반복되긴 되되 조금 내용이 바뀌는 걸 변형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거를 반복과 변형의 구조라고 합니다. 1년 내용이 3년에서 반복 변형되고 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자, 이때 죽음을 잊어버린 이건 뭡니까? 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죽음을 잊어버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재시대에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아되기 때문에 자, 그런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표현의 의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용기 백배한, 용기 있는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자,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독재가 워낙 이제 심하다 보니까 붙잡혀 가거나 고문당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 너무 두려워서 무기력해집니다. 진실을 알고 있어. 진리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자, 그만큼 무기력해진 존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그만큼 이제 마치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서 방 안에 처박혀서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는 거죠. 무기력한 존재.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여러분, 밤에 내린 눈이 새벽에 이를 때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지속적인 생명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새벽이 오고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고 그 다음 지나면 아침이 오죠. 이 아침이 긍정적인 시간, 밤이 부정적인 시대를 의미하는 의미의 시간이라면, 자, 이 새벽은 아침이 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 즉 진리의 시대, 정의의 시대가 오기 전에 직전의 시간, 즉 희망이 움트는 시간이죠. 자, 새벽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시간, 눈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속적인 생명력의 시간, 혹은 아침이 오기 직전의 희망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연.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역시 이것도 하자가 반복되고 있고, 자, 뭐뭐 하자. 자, 이거는 이제 이연의 내용이 다시 한번 사연에서 대칭이 되면서, 반복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젊은 시인 또 청자가 또 한번 나왔고요. 눈을 바라보며 플러스 의미,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에 세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래는 몸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흔적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고요. 자, 불순물, 부정적인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눈과 가래는 그런 의미에서 대조적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즉 상징적 시어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와 상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가래의 의미가 불순물 부정적인 것인데 이거를 시대의 의미와 연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진실을 알지만, 진리를 알지만, 정의를 알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외치지 못합니다. 왜? 무서워서. 들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동시에 또 힘없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력에 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자, 그게 바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입을 닫고 있는 이러한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시민적 속성 혹은 소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자, 시민은 시민인데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신감, 확신, 또 진리를 외치는 정신, 이것들이 조금만 사소한 이익이라든가 자기 몸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진리를 모른 척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시민성. 자, 시민성이 쪼그라든 것이죠. 소시민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배짜라고, 자,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핵심 단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당연히 자유시가 되겠고, 의지와 참여적, 그 다음에 순수 정의에 대한 삶, 소망과, 자,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일상적 언어, 눈, 가래, 기침,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명한 대응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3년과 그 다음에 이 사연이 반복 변형되고 있죠. 자, 청유형의 문장이 사용되면서 주제가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적 시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옆에 날개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네요.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눈의 상징적 의미 플러스 순수, 잠든 가치, 가래, 불순, 속물적인 거. 아까 선생님이 소시민성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알 필요가 있는 단어가 바로 속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속물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속세의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속성.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자기의 평안이라든가, 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이익들에 목숨 거는 걸 속물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시민성과 속물성은 통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침은 그것들을 뱉어내는 정화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자가 뭐 여기 다 이미 나왔던 거 넘어갈게요. 표현상 특징들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사한 구조로 1, 3년이 대응이 되고요. 이 사연이 대응됩니다. 문제에서 1년과 4년이 대응된다. 자, 이렇게 나온 건 틀린 거예요.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서형 종결어미가 확신, 청형 종결어미가 행동의 촉구 다 나왔던 얘기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김수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수영은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즉 참여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일상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시적인 표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그러면서 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작품이 발표된 당시는 6.25 전쟁 지금 50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몇 번 연임해서 해먹기 위해서 헌법을 막 개헌하고 무리한 개헌으로 탄압이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젊은 시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순수성을 지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자, 죽음을 잊어버리는 의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다음 페이지는 교과서에 이제 껍빗단디라고 하는 자, 그런 소설이 학습 활동에 실려 있고 문제 출제가 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작품도 시대 배경이 이제 일제 시대부터 그 다음에 해방 직후 그리고 한국 전쟁 후까지 우리 시대, 우리 현대의 격동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인공이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이제 의사인데요. 자, 이 사람은 머리는 좋았는데 이 인간이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자, 시대에 순응해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제 시대에는 일제에 부역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일항의 적전 그러니까 해방 직후 이인국 박사는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소련군에게 아부를 떨어가지고요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나중에 6.25 전쟁 직후에는 이제 월남을 해서 자 남한 쪽으로 월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남한의 독재 정권에게 이제 아부를 떨어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출세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진실, 자 진실이라든가 정의, 진리, 자 이런 것들은 전혀 개나 줘버려라. 이런 것들을 진짜 헌신짝 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대와 타협하고 아부를 떠는 그런 못된 놈입니다. 자, 교과서에 실리는 이 대목은 해방 직후에 북한 쪽에 있던 이인국이 일제시대에 자기가 이제 일제에 부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 분노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자 당시 이제 주변 주민들에게 이제 거의 이제 폭도가 된 주민들에게 두드려 맞거나 이제 패가망신을 당할 그런 상황이 이제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점에서 해방 직후에 북한 쪽에서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요한 자가 짚어졌다. 자, 이 6개월 전은 이제 해방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전이면 약 1945년 2월 달 정도죠. 그때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이지만 아직까지 일제가 우리 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인국 박사는 일제에 이렇게 일제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형무소, 자 일제가 운영하던 형무소가 되겠죠. 당시 우리 이제 독립지사, 자 독립 이제 지사들이 독립군들이 이제 일제에 잡혀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겠죠. 자, 병보속으로 가출되었다. 독립운동하다가 갇혔던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깜빵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를 석방해 주는 것을 병보속 가출옥이라고 합니다. 자, 환자가 엎여서 자기 병원에 온 거야. 자, 간호원이 부축해서 겨우 진찰을 받긴 했는데요. 자, 근데 환자를 감별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얘를 환자를 받을 것이냐? 환자 받아 마라. 아니, 의사가 환자가 아프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이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당연히 이 환자는 중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받기를 자 갈등, 내적 갈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고 적어두세요. 왜 갈등하고 있냐면 자 이거는 뭐 자, 이게 일본인 간부들이 마음에 캥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 간부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이 병원, 이인국의 병원이죠. 이런 사상범, 자, 독립운동가죠. 이 독립운동가를 입원시켰다가는 것은 자기 관선 시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시의원이자 일제를 돕는 그런 놈이었던 거야. 떳떳이 못할 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모범적인 황국 시민, 자, 황국 시민의 별표해 놓을게요. 한국 시민이라는 말은요, 일제강점기에 자, 일본이 자국 시민, 자국 국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국이란 황제국가, 천황, 황제국가의 신하된 백성이란 뜻이니까 자, 일제의 시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인은 당시에 황국 시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조선인 중에서 일제를 정말 열성을 다해 돕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자기 자신을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라고 자처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한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일제에 엄청나게 충성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자,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치 공든 탑을 쌓듯 정말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한국 시민의 지위가 일본인들도 자기를 똑같은 그런 한국 시민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무너질까봐 엄청나게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한국 시민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자, 이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즉, 자, 자기 이익 때문에 민족의 우리 민족인 독립운동가 병보석 중환자로 가출되었을 때 그를 병원에 입인시킬까 말까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순간 그는 이런 때의 가부 결정, 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의 일도양단, 자, 한 번에 결정하는 식으로 찰나적인 순간적인 단안, 자, 잘라서 단안, 딱 잘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예측이 되시죠?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그냥 신용을 내야 되니까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핑계, 자, 이건 거짓말이죠. 핑계를 대서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자, 해방 후 이인국은 해방 경축 시가행진을 구경하다가 그죠? 자신을 노려보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가 되겠죠. 해방 후에. 해방 경축 시가행진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 며칠 뒤 보통 8월 17일 정도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시간 지내서 그 드디어 한자를 알아보게 눈이 마주친 거야. 자기가 그 입원을 거절했던 그 독립운동가 청년을 이제 맞닥뜨립니다. 자, 불안과 초조를 느꼈죠. 오늘 소련군이 입성할 것, 이건 이제 이 이인국이 있던 곳이 개성 아니면 평양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북쪽의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했던 이인국이었습니다. 자, 움찔합니다. 왜 움찔했을까요? 자기가 일제시대의 친일 경력이 탄로나면 친일 경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든 숨겨야 돼. 좀 축소해야 돼. 친일 경력을 발뺌을 하려고 혹은 축소하려고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뭔가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자, 벽장 문을 열어. 거기 뭔가 들어있네요. 거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거긴 국어 상용의 가 네모칩니다. 배워갈게요. 자, 국어 상용의 가 일제시대에 쓰여진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액자가 있고 거기 쓰여진 글자는 국어 상용에 갑니다. 자, 이때 국어는 일제시대의 국어면 뭐겠어요? 일본어가 되겠죠. 상용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본말만 쓰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건 집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인국의 집이 이 집은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일상회화로 사용하는 한국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을 쓰지 않고 일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그런 집안이라는 인증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일단 숨겨둔 거였어. 숨겨둔 건데 벽장 속에 있어도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그것을 깜빡 잊고 있던 걸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액자 틀 뒤를 열어가지고 음식장, 면허장 같은 두터운 종이를 빼내어 글자 한 자 한 자 남게 꼼꼼히 찢어버렸습니다. 자, 친일의 흔적을 없애는 거죠. 이 종이장 하나만 돼도 일본이 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따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 이인국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3인칭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기해주고 있죠. 시점의 종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3인칭 전지가 되겠죠. 자,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 만말을 써왔습니다. 하하, 참 대단합니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멀. 그만큼 완전히 저게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입까지 이 혓바닥까지도 일본어 해서 살았던 그런 놈이었던 거죠. 이 간도 쓸개도 없는 놈 같으니. 자,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 자, 아내가 도와주는 그런 남편 일을 돕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어. 자기 아이들도, 자기 아내도, 자기도 온 집안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제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왜? 일제에 충성하고 거기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죠. 자,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자, 과거 회상을 하고 있네요. 6개월 전 과거 회상. 자,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서 자, 이걸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고 합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죠. 자, 시간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이때 국어는 뭡니까? 당연히 일본말이에요. 일본어.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 자, 치아 소리. 치아라고 하면 이제 축하 소리가 떠올랐다.
자, 과거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죠. 다음 페이지의 내용 볼게요. 꽃빛단리의 시대 상황이 뭐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의 상황, 이인국의 태도. 자, 친일,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죠. 자, 중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또 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친일 왜곡노입니다. 자, 눈의 화자가 끝빛단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했을까? 당신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고 당신은 기회주의자이군요. 이렇게 공격을 했겠죠. 자, 이인국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는 현실을 잘 따라갔을 뿐이야. 살아남으려면 뭐 타협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자, 눈이 하자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당신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속이거나 불의와 타협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습서에 있는 커피단의 내용을 좀 한 번 더 잘 참고해 보시고, 자, 기본적인 기출문제 또 기본 문제 유형을 잘 정리 파악하면서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기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